네,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있었던 그 제약바이오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또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항상 이제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면 이 SC 제형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상당 부분 알테오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테오젠을 얘기할 때마다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SC 제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알테오젠이 기업 설명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초 정도예요.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공매도가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 알테오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 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요 기사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전해전쟁 선봉에서는 알테오젠의 주사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편하게 표현하면 주사기술이고요.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SC 제형이라는 거죠. 이 SC 제형에 대한 기술 수출을 보시면 미국 머크사,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항상 많이 나오죠.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키투르다 SC 제형이 적용이 됐고, 기존의 비독점을 독점으로 전환한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보시면 규모 4,200억 1조 9,600억 정도. 후보물질 레너트 SC 제형 적용, SC 제형 적용. 이거 보시면 계약이 다 SC 제형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SC라는 것은 이제 피하 주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정맥 주사, 주요 주사 방식인 정맥 주사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알테오젠이 SCD형 기술을 통해서 5년간 새 기술 이전한 총 금액은 7조 6,700억 원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대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SC 제형 항암제 개발에도 2조 원에 달하는 거래였다. 그럼 이 SC 제형이 뭐냐? 이제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화두인 신규 모달리티 치료 접근법 ADC를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것은 알테오젠이 세계 최초다. 그래서 이 SC 제형의 선봉에 알테오젠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SC 제형을 하는 게 알테오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치료법이라도 치료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알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는 부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 중에 뭐가 더 편하냐라고 했을 때 이 SC 제형이 뜨고 있는 이유는 피하 주사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기술, 요거죠. 기존 정맥에 놓던 주사 치료제를 피하 주사 형태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꾼다. 이게 바로 SC 제형 기술 ALT V4입니다. 정맥 주사는 반드시 병원에서 맞아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투여 시간이 얼마다?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짧아도 3시간 정도예요. 굉장히 길죠.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고 4, 5시간씩 맞아야 된다면 이걸 맞는 행위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근데 SC 제형으로 바뀌면 병원을 안 가도 돼요. 환자가 집에서도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배나 허벅지 등에 쉽게 주사할 수 있고요. 5분 내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안 가도 되고 자기가 직접 해도 되고 5분 내로 투여가 됩니다. 현격하게 편해지는 거죠. 네. 피부 밑부분인 피하의 약물을 주사할 때는 히알루론산이란 물질이 약물의 인체 흡수를 방해하는데,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은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공간을 열어 약물 흡수를 돕는다. 요게 핵심이죠. 그동안 이제 피하 주사가 어려웠던 이유가 나왔습니다. 히알루론산이란 물질이 약물의 인체 흡수를 방해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히알루론산은 또 제약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한다. 요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설계돼서 효과를 더 오래 지속하고 투여 빈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좋죠. 한 번 맞았을 때 일주일 가는 것보다 한 달 가는 게 더 좋고, 한 달 가는 것보다 두 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이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고 있다.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의 가치가 계속 부각될 때 나왔던 게 키투르다잖아요. 머크의 키투르다인데 머크의 키투르다 SC 제형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알테오젠의 핵심이죠. 기존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의약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계약을 할 때마다 알테오젠이 관련해서 로열티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령을 하겠죠. 그게 알테오젠의 가치다. 대부분의 정맥주사 형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든지 간에 그때 알테오젠이 수혜를 받는데 요게 지금 알테오젠 핵심 가치라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허 만료도 방어돼요. 제형을 바꾸는데 왜 특허 만료가 방어되지? 요게 이제 재밌는 규정인데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규제 당국을 보시면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면 기존 제품의 시장 독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죠. 자, 보시면 키투르다를 보면 2028년 특허가 만료됩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허가 만료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엄청 쏟아질 수도 있는 그 개념인데 SC 제형이 새롭게 출시되면요. 이 기간은 최대 2040년까지도 연장돼요. 무려 12년이 연장됩니다. 기존의 피하 주사를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기만 해도 특허 기간이 10년 이상 연장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새로운 걸로 보거든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투여 방식이 바뀐 거지. 근데 이것 자체로도 새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또 바이오의 핵심입니다. 제약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바이오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제약보다 또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머크는 키투르다 SC의 품목 허가를 FDA에 신청했고 올해 승인이 예상되죠. 키투르다는 연매출 40조 원을 넘긴 블록버스터입니다. 특허 연장을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아깝지 않은 이유다. 그러니까 머크가 알테오젠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대가로 10년 이상 그 특허를 연장한다면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의 SC 제형 특허는 2030년 만료, 알테오젠의 특허가 2040년 만료되면 빅파마가 알테오젠에 손을 내비는 배경이다. 요 특허 만료 방어를 위해서도 알테오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의 핵심적인 가치를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한 기사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죠. 지난해 매출 전년동기에 대비 6.5% 증가한 1028억 원, 영업이익 254억 원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영업이익에 흑자를 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고 앞으로 흑자폭을 크게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간 겁니다. 이게 단순히 키트루다 SC 때문에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SC 제형이 가지는 강력한 힘. 그래서 앞다퉈 많은 제약사들이 SC 제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계속해서 기술 계약이 나오겠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계약도 있었고 추가적인 계약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특허 만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플러스 알파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주가에 기업 설명회 개최가 됩니다. 4월 8일, 종료일 4월 1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부터 한 1, 2주 정도 뒤에 시작이 되고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현황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N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최가 이제 그저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최 일시와 개최 장소고 IR이 진행이 되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IR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IR이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기사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뜨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 혹은 알테오젠의 새로운 계획, 네. 라이선스 체결과 품목 진행 현황, 그죠? 중장기 성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것으로 보이니까 요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업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살짝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요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공매도 재개가 국내 시장을 크게 흔든다고 보진 않지만 특정 섹터나 특정 업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알테오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최근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표적이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보는 게 대차 잔고잖아요. 실제로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외국인의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차 잔고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나오죠. 기준 미달에만 12조 원이 불어났다. 12조 원이 불어났다. 대차 거래 잔고가 전거래일보다 줄어든다는 지난 7일과 11일 이틀뿐이었고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어떤 그 종목에 많이 늘어났냐?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테오젠도 있습니다. 8천억 정도. 앞서 다른 종목보다는 적지만 8천억 정도 대차 잔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 알테오젠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요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현재 위치에서의 그 주가 전망은 사실 전 중립적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45만원대에서 36만원까지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에 걸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60일 이평선을 안착시킨다.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한 40만원 선에 재도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60만원 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었던 200일 이평선인 33만원대까지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의 SC제형 가치, 특허권 연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 긍정적이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인데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일단 4월달 초에 있을 기업 설명회에서 좀 뚜렷하게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알테오젠의 레벨업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설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